자, 오늘 고성국 칼럼 양평군 주민투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국토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 집안 땅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대통령실도 당사자 중에 하나지만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고속도로 놓는 문제이니까 그것은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하라.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양평 군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이나 여야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양평 군민들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양평군이 제시한 새 노선 중에서 국토부가 최적이라고 판단한 이 안은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 지역이 적다. 그리고 혜택을 보는 지역민이 더 많다. 강화면에 IC 설치하고 강상면으로 종점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다. 이런 입장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1안과 2안을 비교 검토한 겁니다. 2안은 예타안보다 예상 교통량이 늘어서 주변 교통 분담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특히 종점과 가까운 IC 인근 인구를 감안하면 효과가 더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는데 2안 종점인 강상면과 근처의 남양평 IC 인근인 양평읍 인구를 더하면 모두 4만 1,800여 명인데 반면에 1안 종점 양서면 그리고 양서면 근처에 있는 서종면 인구를 합치면 2만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인구수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1안보다 2안일 때 양평 인구의 2배 가까이가 더 혜택을 보는 안이다. 그러니까 2안이 더 좋다는 겁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고속도로 건설에서는 혜택을 보는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을 연결하고 그리고 종점과 IC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종점 주변과 배후 인구가 2안이 1안에 비해서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2안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또 국토부는 환경 측면에서도 1안보다 2안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고 설명했는데 2안은 남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을 남쪽으로 우회하는 이렇게 가는 안입니다. 1안은 이렇게 올라가는 안인데요. 조현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 1안으로 갈 경우에는 하천을 2번을 가로지른다. 2안은 1번을 가로지른다. 당연히 하천을 2번 가로지르는 게 친환경적이겠느냐, 하천을 1번 가로지르는 게 친환경적이겠느냐. 하천 생태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 것은, 그래서 2안이 더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또 양평군이 원래 제안한 1안은 추진이 곤란하다. 왜?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 횡단하는 게 1안인데 이게 예타를 통과한 원안보다도 이 수정 1안, 대안 1안은 강을 지나는 거리가 1.5배에서 2배가 늘어난다. 그리고 양서면에 있는 전원주택 밀집지역을 통과해서 동네를 두동강으로 낸다. 그리고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높이 40m가 되는 교량을 추가 건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타안도 잘못됐지만 예타 안에서 종점을 양서면으로 고집하는 이 대안 1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안은 교량이 하나밖에 없어서 환경에 피해를 덜 주고 영향을 덜 주고 교량의 높이가 20m 정도밖에 안 돼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 교통 전문가, 도시공학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국토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이 안이 더 좋은 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물머리,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수하는 두물머리,
이쪽 교통 수요는 기존의 도로가 담당하고, 여기 도로가 잘라 있잖아요. 기존 도로가 담당하고, 양평군, 그 밑에 있는 양평군을 지나가는 교통 수요는 이안처럼 노선을 남쪽으로 내려 흡수하는 방안이 기존 도로의 혼잡을 줄이는 데도 더 유리하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공사비에 큰 차이가 없는데 고속도로 이용 수요는 더 많다면 당연히 노선을 바꿔야 한다. 또 익명을 요청한 한 지방국립대 교수 전문가입니다. 환경영향, 도로 교량의 높이, 도로 선형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공학적으로 이 안이 월등히 나은 대안이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처럼 야권이 다른 의견에 좌표를 찍으려 할 것 같아서 이름 내걸고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주민투표와 여론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거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추진, 백지화로 진짜로 건설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또 원희룡 장관도 지금과 같은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상황에서는 추진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가짜뉴스가 종식되고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사과한다면 백지화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양평 군민들의 여론조사 그리고 주민투표가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은 지역 교통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정확한 민의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안과 정부가 추진하는 변경안 등을 두고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자. 정책 수용자인 지역민의 의사를 확인해 정치권이 이것을 수렴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네, 저도 주민투표 방식이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수용자들인 양평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맡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맡겨 놓으면. 이걸 갖고 온갖 괴담을 유포하고 정쟁화 시키는 것 자체가 이게 국력 낭비요. 양평 국민에 대한 예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짧게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인데 그 노르웨이의 그 피오르를 그 차로 이렇게 쭉 돌은 적이 있습니다. 피오르는 이 빙하기 때 빙하가 이 침식되면서 정말 깎아지른 협곡들이 쫙 만들어져서 구불 그 이렇게 돼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이제 바닷물이 차 있고요. 그 제가 이쪽 길에서 저쪽 동네로 가는데 2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바다긴 하지만은 워낙 협곡에 험준해서 한강보다도 더 그 건너편 거리가 짧은 곳들이 많아요. 근데 저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다리만 있으면은 그저 1, 2분이면 갈 것 같은 길을 2시간을 가야 된다. 갔어요. 2시간 동안. 가고 나서 그 지역에 도착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왜 다리를 안 놓냐. 2시간이나 돌아오게 만드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대답에서 제가 많은 걸 또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 대답이 이랬어요. 그 오면서 여기저기 마을들을 못 봤냐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있는 곳을 다녀야지. 그 2시간 동안 돌아오는 사이에 한 10km, 20km 가면 집이 한 두어 채 있고 또 한 10km, 20km 가면 또 작은 레스토랑이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돌게 돼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만든 거지. 누구를 위해서 길을 만든다고 당신은 생각하는 거냐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우리도 그 정도는 안다. 2시간 돌지 않고 여기 다리 놓으면은
그저 2, 3분이면 건너갈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 2시간 동안 돌면서 차 몇 대 봤냐? 그 제가 세보니까 한 7대인가 봤어요.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하면 차 7대를 위해서 다리 놓으라는 것 아니냐? 그게 비용이 나온다고 생각하냐? 제가 노르웨이의 산골에 사는 한 40대 시민한테 아주 톡톡히 제가 참교육 당하고 왔습니다. 아, 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연결하는 거였구나. 마을을 연결하는 거였구나. 아,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이용하지 않는 데는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구나. 정책 수용자인 양평 군민들이 최대한 이익이 많은 노선을 잡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저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양평 군민들이 다수가 또는 더 좋게는 절대 다수가 어떤 노선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노선이 생활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환경에 영향을 최대한 덜 줄 수 있는 그런 노선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이걸 따져서 전문성과 과학성으로 노선을 잡을 일이지. 양평이 어떤지도 모르고 양평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저것들이 퍼뜨리는 괴담 때문에 노선이 춤을 추고 이럴 일은 아니다. 역시 괴담을 이기는 것은 과학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